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미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선거에서 대표적인 부동층으로 꼽히는 20, 30대는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요? 20대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 부산 지역 유권자는 모두 290여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가 33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3만여 명의 중구는 유권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축제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전 세계 랜드마크들이 모래 조각으로 태어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동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동구는 옛 부산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이제는 북한 재개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무대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곳으로 꼽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보수 텃밭 동구에서 첫 진보정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영욱 후보. 지난 4년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나름 업적을 남겼다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최 후보는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발행과 부산진역사 시민마당 조성,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급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항 시대가 열렸습니다. 북항은 일자리 중심, 원도심은 주거와 여가, 문화 중심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도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을 뚫은 김진홍 후보가 구청장직 탈환에 나섰습니다. 동구 의회를 거쳐 시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촛불 바람을 뚫고 시의원 재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김 후보는 8대 시의회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원내대표를 맡아 입지를 공고히 굳혔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동구의 아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세계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신축을 하고요. 노령 인구가 많은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매년 200개 만들어내고 노인 품위 유지비 2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지나 부산의 미래로 꼽히는 동구. 지역 유권자들은 향후 4년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산 지역 선거인수를 확정했습니다. 부산시는 5월 20일 기준 부산의 선거인수가 291만 6,832명으로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수보다 3,200명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군별 선거인수는 해운대구가 33만 7,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만 8,200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네, LG텔레비전 부산방송은 해운대 사옥에서 선거 레이더 녹화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기장군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종복 기장군수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집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LG텔레비전은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 의견을 후보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우리 동네 희망 공약집에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 담겼습니다. LG텔레비전은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전달식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후보들의 공약과 주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LG 헬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동해선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의견입니다. 울산까지 연결되고 주변에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면서 이용객은 늘었는데 이에 반해 배차 간격이 길어 불편하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부산에서 동부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 도로비만 왕복 9,000원이 나오는데 연속 통행 환승 할인은 200원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퇴근 교통정체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도로를 이용한다며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대표적인 부동층으로 꼽히는 20, 30대. 이들은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고 어떤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할까요? 안수민 기자가 부산 청년 유권자 행동에 20대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를 짓겠다, 건설하겠다. 공약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없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가시고 보궐선거 때 나왔던 청년 공약이 그대로인 것 같고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20대이시면 이제 선거를 몇 번 치러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첫 선거가 아마 지방선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보궐선거가 첫 선거였고 이번이 이제 대선 거치고 세 번째 선거. 어떤 선출직을 뽑는 건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지. 이번에 7개나 뽑는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뽑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비례, 기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출마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길에 다닐 때 이제 현수막 같은 거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건 있어요. 혹시 지금 이번에 출마한 구청장 후보는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신지. 저는 좀 청년 후보자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청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연령대가 되게 높은 동네여가지고 여러 가지 터널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 같지는 안 느껴져가지고 사실 좀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시장과 구청장 정도 그렇게 인지가 후보가 되어 있고 다른 후보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혹시 공약 같은 거는 좀 우리 지역 공약을 알고 계신지. 일단 제가 요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또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오고 해봤는데 공약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없고 만약에 매체나 이런 걸로 인지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사실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정당 공약들은 이제 다 내용이 나와 있긴 해가지고 주로 기억나는 거는 이전에도 계속 얘기해왔던 이제 인프라 구축 관련된 이제 산업 구축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청년 관련해서도 이제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좀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청년 공약이나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청년 공약이 있으시다면. 정책 대상자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정책을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10명 내외의 되게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경우 물론 이제 재보궐선거하고 첫 지방선거긴 하지만 보궐선거 때 나왔던 청년 공약이 그대로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뭔가 보고 듣고 자랐던 이야기들과 또 동일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4차 산업혁명, 뭐를 짓겠다, 건설하겠다, 클러스터를 짓겠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그냥 각인된 거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희망적금 또 금방 없어지고 또 새로 대통령 만들고 그냥 유행처럼 옛날에 그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청년 정책이면 일단 청년 하나 짓고 시작하는 거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려면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참여를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이외 거의 모든 분들은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정당을 활동하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의 모두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게 제한적인 것 같다. 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간담회 같은 것들은 좀 제한적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플랫폼이나 활동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 선거 캠프 경험도 있고 뭔가 정당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는 편인데, 근데 약간 이제 사실 정당에서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후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그런 기회들이 진짜 정책 제안의 창구로 활용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약간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가시고 약간 정책 그냥 홍보 그냥 그런 거를 위해서 좀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상 직접적인 정치는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게 반영되는 창구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거 때만 사실 청년 목소리를 듣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게 있어요. 표가 이게 되냐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와서 해달라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곳이랑 좀 만나는 시도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청년 단체들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소중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으로 축제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에는 모래 조각을 감상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장으로 이어지는 구남로와 해운대 광장이 13만 본의 화산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화훼 농가와 협업한 꽃길을 지나 해운대 해수욕장에 닿으면 대형 모래 조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대 최고 높이인 15m의 모래 조각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뉴욕의 무역센터, 자유의 여신상 등 미국 뉴욕을 모래로 표현했습니다.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축제로 자리 잡은 해운대 모래축제. 올해는 세계 여행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가 모래로 되살아났습니다. 가족끼리 코로나 시국에 여행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모래축제 와서 보니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축제인 것 같아요. 모래로 빚은 호주 오페라 하우스, 캥거루와 코알라의 악기 연주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경건함과 신비로운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피라미드,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국보 1호의 숭례문이 이 세계적 문화유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모래 작품과 그 속에 녹아든 음악, 오감만족 모래로 떠나는 세계 여행지 곳곳에 모래 놀이터도 눈길을 끕니다. 폐커피를 활용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비치코밍 작품전이 마련됐습니다. 폐 파라솔을 활용한 가방, 그리고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을 활용해 탄생한 예술품이 모래 조각과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전국 최초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문화복합공간과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축제를 실시간으로 잇는 일상 비일상의 틈 협업 전시회도 오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열립니다.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 올해는 지역과의 협업과 상생을 통한 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모래축제는 끝나지만 이 모래작품 전시는 오는 6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 및 운영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와 교통, 치안,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은 다음 달 2일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1일 송도, 광안리, 다대포, 일광, 임랑해수욕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남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남광 행복나눔축제 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내 어르신과 복지관 이용자 300여 명이 참석해 숲체험 활동과 금정문화원 공원, 국악그룹, 헤이브 공연 등을 즐겼습니다.